예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제 한번 봅시다.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의 저항을 접속하고, 그 전원이 일정하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체크해야 돼요. 거기에 저항을 접속했어요. 그런데 그럼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류를 흘렸어요. 이때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전압이고요. 그걸 저항에 접속했고 저항은 불변이죠. 그런 상태에서 전류가 일정하게 흘렀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전류값을 20%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전류를 증가시키려면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잖아요. 전류하고 저항의 관계에 대한 거죠.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V는 RI예요. 근데 일정이라고 그랬어요, V가. 그러면 당연히 V가 일정해지려고 한다면 전류값을 증가시키려면 저항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시켜야 되겠죠. 이것만 알면 답은 다 나와요. 자, 저항값이 감소돼야 되는 건 우린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이해가 안 되나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야 일정해지니까, 위로 올라간 만큼 떨어져야 그 값이 일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답이 될 수가 없죠. 맞나요? 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두 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얘 두 개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죠. 20% 떨어지면 증가시키면 80% 떨어져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20% 증가되면 80%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뭐가 내야 내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야. 20%가 올라가면 1.2배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적어보면 1.2배의 i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r은 얼마가 돼야 돼요? r은 1.2분의 1이 돼야 되죠.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야 일정해질 거 아니에요. 전류가 1.2배가 되면 저항은 1.2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개념이죠. 이거 비례니까 이래요. 비례니까. 그냥 상식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1이 얼마예요? 얘가 0.83이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얘가 1.2분의 1이 0.83이에요. 되겠나요? 20% 증가시키니까 80%는 단순 논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얘는 이제 그냥 기본 개념 가지고 푼 거고요.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수학적으로. 자, 일단은 문제 딱 보자마자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라는 건 금방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보이면 공부 안 한 거예요. 1번과 2번은 절대 답이 아닐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전류 I, V 뭐 이렇게 주어졌다면 V는 IR이잖아요. 그러면 R과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전압이 일정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항이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R은 I분의 V거든요. 이때에 V가 일정했어요. V가 일정한 거예요. 얘가 일정하면 저항은 어떻게 되죠? I에 반비례하는 거죠.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 때 반비례식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돼요. 두 개로 나누세요. 똑같은 스타일로 I가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누세요. 이렇게. 그냥 다른 거 쓴 거 아니죠. 요거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눈 거고 요거 아래도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눈 거죠. 비례식 푸는 요령이에요. 자, 다시 찍으세요. 위에다가. 다시가 뭐예요? 나중값이에요. R은 뭐예요? 처음값입니다. 요게 나중, 다시가 그냥은 뭐예요? 처음이죠. 마찬가지예요. I 다시도 나중이고 I는 그냥 처음값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반비례니까, 분의 1이니까, 얘를 분자 분모에 i 곱하면 되죠. 여기다 i 곱하면 i 다시만 남고 여기는 i만 남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r 다시를 구하는 거니까 i의 i 다시 r이죠.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요. 알아야 돼요. 그 기본입니다. 이게 이항이라고 하는 거죠. 모르면 이제 얘기하기 힘드니까 방법은 뭐예요? 여기다 i 곱하고 여기다 i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i 약분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뭐예요? 여기다 r 곱하고 여기다 r 곱하면요. 요거 r 약분돼서 r 다시만 남죠? 그게 이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연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주식의 연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다 하고 나면 자, i가 1에서 1.2배로 갔죠.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1에서 1.2로 간다 그랬잖아요. i가 1.2배 i가 된 거예요. 그럼 r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된 거죠. i 약분 1에서 처음 거 나중 거 바꿨었네요. 여기서 바꿨었네요. 바꿨으니까 이상해지죠.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서 i-가 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i에서 1.2배의 i의 r이 된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1.2분의 r이 돼요. 1.2분의. 그러니까 얼마죠? 0.83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 저항값에 0.83배가 된다. 83%, 0.83배.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거죠, 이거는. 얘는 상식적인 그냥 개념으로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고요. 수학적으로 굳이 식을 적자면 이러한 비례식의 관계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예요? 오음의 법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풀 때 뭐 특별한 거 적용한 것도 아니고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때요? 오음의 법칙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 문제도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예제 또 한번 볼까요? 예제풀이. 요 예제는요, 회로망이 주어졌어요. 회로망이. 이렇게 회로망이 있는데, 수식 정리하래요. 그림에서 전압이 주어지고요, E가 주어지고 R이 주어졌는데, 저항이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R값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 방정식을 세워야지 R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방정식 어떤 방정식 세워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말해 보세요. 전압방정식, 키르요프의 전압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오음의 법칙은 뭐예요? 여기 전압강화 생겨요. 전압강화가 얼마죠? RI예요. 왜냐하면 R에 전류가 I만큼 흘렀으니까 그게 얼마라는 이야기죠? V라는 이야기죠. 요런 것은 먼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또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여기서. 여기는 전압강화가 얼마 생기죠? RI 생기는 거죠. 맞나요? 전압강화니까 여기에는 RI라고 하는 전압강화 생기죠. 자, 그러면 전압 상승이 이 중에 어느 거예요? 전압 상승이. 전압 상승이 어느 거예요? 요거죠. 기전력이잖아요. 얘가 전원이잖아요. 얘가 전압 상승이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전압 상승은 한 개예요. 전압 강화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있죠? 자, 그럼 식을 세워보세요. 전압 상승 한 개, 전압 강화 두 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압 상승 한 개, 전압 강화 두 개. RI라는 전압 강화, 다음 뭐예요? RI라는 전압 강화. 이거 맞나요? 이 정도 세워지나요? 세워져요?
어렵지 않잖아요.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R을 구해야 돼요. R을 구해야 돼요. 그죠? R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거는 V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알 거예요. 얘가 V. 얘가 V예요. 그러니까 얘를 V라고 놓고 식을 이렇게 세우면 쉬워져요. 그리고 I는 여기서 I는 R분의 V죠.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I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R을 우리는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R만 만들어내면 돼요. 여기서 R만 뽑아내면 돼요. R만 뽑아내면 돼요. 간단해요. 이항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2에다가 마이너스 V는 R, R분의 V. 이거 이해되나요? 위치 그대로 적어볼까요? 똑같은 위치로 놓으면 2 마이너스 V는 R, R분의 V. 이거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박힌 거?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 V 하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V 했으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V 하면 되죠? 그러면 2 마이너스 V 되고 이거는 플러스 V 마이너스 V 없어지죠? 그게 2항이잖아요. 2항. 이거 못하면 답 없어요. 그냥 끝이야. 그냥 그래서 무조건 다 외우는 거지. 뭐 계산이고 뭐고 할 거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만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식을 세우고요. 2항을 하는 겁니다. 식을 세우고 2항을 하니까 여기 나오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이 R을 구해야 돼요. 그럼 R이 분모에 있으면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분모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R을 분자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도 R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R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R 없어졌죠. 그럼 RV만 남네요. RV만. 자, 이때 또 R만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2-V분의 1을 곱해줘야죠. 여기다가도 뭐요? 2-V분의 1을 곱해줘야죠. 맞습니까? 좌변과 우변에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죠? 뭐만 남아요? R만 남죠. 여기는 뭐가 남죠? 2-V 남고요. 여기 뭐 남아요? VR 남죠? 이거예요. 얘가 R이에요. 답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답이 여기 있죠. 요 놈이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 보세요. 요게 2번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2항인데요. 공식을 세우고 2항만 정리를 잘 해주면 되는데요. 2항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식에서 이 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식에서 이 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큰 의미 없어요. 2항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건 항상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등식이라고 그랬죠? 등식은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똑같은 값을 빼거나 하면 그 값의 량이 변화가 없다 그랬죠. 등식이죠.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리를 생각하면 등식의 원리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세우고 식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문제 나오면 풀지 마. 이거 왜 풀어? 이거 뭐 100문제 중에 한 문제인데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안 풀면 돼. 답만 외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제 나오면 똑같으니까 답만 외우면 돼. 근데 여러분들 답만 외우는 게 현명한 공부 방법일까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이해를 하고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모든 계산 문제는 그냥 다 답만 외워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죠. 다른 곳에서 지금 강의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만 외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알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맞는 공부라는 거죠.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수준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찍기도 힘들죠. 비슷비슷하니까. 두 개가 반드시 답이 아닌데 그 두 개 답도 안 보이는 문제죠.
그런데 말이죠. 방정식, 기본 방정식만 세우면, 이러한 방정식만 세우면, 이거 이제 전압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정식에서 R 값을 끄집어내기 위한 연산, 이것만 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렵나요? 쉽나요? 한번 보기부터 보세요. 어렵나요? 쉽나요? 그냥 볼 때마다 심란하죠.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것도 그냥 외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외우고 있다는 건 참 답답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문제를 포인트가 돼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근데 지금 보면은 삼각형 연결처럼 보이죠? 삼각형 연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는 꺾어져 있긴 하지만 요렇게 연결된 걸 보세요. 요거는 무슨 연결이죠? 저항의 직렬 연결이거든요. 그 직렬 연결에 요 저항이 무슨 연결된 거예요? 병렬 연결된 거죠. 지금 이 삼각형의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삼각형에 대한 그림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게 R, 요게 R, 요게 R 이런 식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것은 병렬 연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된 것은 뭐라고요? 직렬 연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에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가지고 합성 저항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합성 저항.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합성 저항이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저항의 합성 저항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합성 저항 구하는 걸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합성 저항을 구해보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주제가 키르요프의 법칙에 대한 주제니까 직렬일 때는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병렬일 때는 분의 1이거든요. 분의 1. 그래서 병렬일 때는 역수로 더해주고 역수를 취해주는데요. 역수로 더해주고, 그러니까 역수로 더해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더해준다는 얘기요. 두 개가 병렬이니까 그걸 다시 역수로 취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R 곱하기 2R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R 더하기 2R분의 R 곱하기 2R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성 저항이 구해져요. 이거를 요거에 대한 합성 저항이라고 그러거든요. 2R하고 R하고 요거 R하고 2R하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얘기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요것도 회로를 계속해서 그려보면 이런 회로가 그려지겠죠. 여기에 전압이 있고요. 저항이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걸 가지고 전압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NV가 되고 요거는 N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전력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요거를 하나로 보면 되니까요. 요거를 몇 개로 봐요? 요거를 하나로 보면 되죠. 그럼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죠. 그렇잖아요. 요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NV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방정식을 세우면 NV는 전류가 I가 흘러요. I가 흐르면 아까 합성 저항 구한 거는 어떻게 되죠? R 더하기 2R분의 R 곱하기 2R에다가 I 한 거 더하기 NR I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압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되겠나요? 요거 전체에 대한 거에 대한 I. 다음에 요 NR에다가 전압관가 생기죠. 여기서도 전압관가 생기고 요 전체에서 전압관가 생기잖아요. 여기 NR
I가 되죠. 왜냐하면 전류가 여기에 뭐가 흐르니까? I가 흐르니까. 요게 I죠, I. 이해되겠습니까? 전류가 I 암페어라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R값 구하는 거예요, R값. R값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냐? 얘를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3R분의 2R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R 하나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3분의 2R이 되겠죠. 3분의 2R이에요. 그러니까 NV는 3분의 2RI 더하기 NRI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R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NRI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2항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와, 안 어려워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자, 마찬가지로 뭐 어렵진 않아요. NV 여기에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NRI 하면 되는 거예요. NV 마이너스 NR I는 얘가 어떻게 돼요? 3분의 2 RI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I를 없애주려면 I로 묶어버려야겠죠? 묶으려면 여기 I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를 하나 넣어준 것 뿐이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여기 I로 묶어내려면 없으니까 이거 전개해야 똑같은 거 나오니까 요 I를 하나 묶었으면 여기 I를 하나 나눠버려야죠. 그러니까 묶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묶었냐면 요 I하고 요 I를 약분시켜버리기 위해서죠. 그러면 나머지를 보세요. 나머지를 보면 3분의 2, 이제 요거 먼저 적을게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수식 정리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뭐 남았어요? I분의 NV 마이너스 NR이라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요거 넘어가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2분의 3이 되겠죠? 양변에 2분의 3씩 곱한 거잖아요. 여기 2분의 3 곱하고 여기 2분의 3 곱한 거죠. 그래야 2분의 3을 곱해야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2분의 3만 남는 거죠. 요거 답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요거 답을. 이거 n을 밖으로 끄집어낸 거, 여기 보면 끄집어냈네요, n까지. n까지 끄집어내면, 뭐, 요거 n 끄집어내면은, 요거 없어지고 n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하고 같아지는 거죠. 1번하고 똑같아지잖아요. i분의 v에 3분의 2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1번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압의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것을 연산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초 수학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기초 수학을 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연산하는 것까지도 지난번에 했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나누거나 곱해도 되는 거고요. 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그 는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식이 뭔지만 이해를 하면 이런 것들은 쉽게 식을 찾아서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전개를 하는 능력이 전기 공부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결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제어공학하고 자기학하고 이런 것들은 이 전개를 요구하거든요. 회로 이론도 이런 전개를 덜어 요구하지만 제어공학을 가면 또 자기학을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얘가 되면 자기학이나 제어공학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요. 얘 이런 식 전개가 안 되면 나중에 제어공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기초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복습하고 또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예제 여기까지 풀겠습니다.